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분당차병원 정형외과의 최원철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좋은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게 주신 주제가 Medial Open Edge HTO Basic Technique for All Surgeons라는 제목인데, 사실 이 제목을 받고 상당히 부담도 되고 고민이 됐습니다. 저 스스로 고백하건대 HTO 수술을 할 때 다른 수술과 비교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특히나 좀 고민도 많이 되고 수술할 때 항상 긴장이 많이 되는 수술인데, 이것을 이제 베이직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부터 좀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HTO를 하면서 어떤 면을 조심할지, 또 어떤 면을 고려할지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O의 히스토리와 이제 이볼루션을 쭉 보면은, 이 바튼이라는 분이 첫 번째 모던 오스테오토미를 이제 수프라콘딜러 오스테오토미를 했다고 히스토리컬 페이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TO 자체는 이제 잭슨과 와우가 디스탈 튜버러스티에서 친 게 처음이었고, 사실 이제 코벤트리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클로즈 웨지 HTO가 굉장히 퍼퓰라이즈 돼가지고, 사실은 이 클로즈 웨지 HTO 다음에 송상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그게 먼저 좀 더 대중화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픈 엣지 HTO는 기록상으로는 이제 50년대부터 됐다고 하는데, 실제 라지 시리즈의 퍼블리케이션은 1987년에 허니고 선생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고, 실제 이게 오픈 엣지 HTO가 지금처럼 퍼퓰러해진 가장 큰 계기는 결국은 픽스드 앵귤러 스테이블 플레이트, 이런 픽사티브가 개발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이제 스테이블한 수술이 되면서 이제 퍼퓰러라이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이게 퍼퓰러라이즈 된 게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과연 이제 베이직 테크닉 포 올 서전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살짝 의문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제목이 붙은 거는 이런 트렌드와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토탈리 HTO 유니가 되는데 보면은, 한 HTO가 거의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 한 200% 이상 그 케이스가 증가됐다.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행되고 있는 케이스가 많고, 보면은 이제 가로 안이 이제 토탈리에 대한 퍼센테지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4년에는 토탈리에 비해서 11% 가까이 HTO가 시행되는,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게 모든 나라에서 다 비슷한 트렌드는 아닌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니와 비교했을 때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유니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고, 보통 유니가 토탈리 한 5% 정도 시행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HTO는 에 비한다면 훨씬 더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실제 모든 나라에서 HTO가 증가되는 트렌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동양 우리나라에서 HTO가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올 리서전이 알아야 될 베이직 테크닉이라는 제목을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HTO를 시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는데, 지금 뭐 오늘 오픈 엣지와 클로즈 엣지 다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걸 따로 다루진 않겠지만, 실제 비슷한 질환을 갖고도 뭐 오픈 엣지를 할 것인지 클로즈를 할 건지, 또는 유니를 할 건지 토탈리를 할 건지, 그런 인디케이션부터 해서 과연 어느 부분에서 오스테오토미를 할 건지, 오픈할지 클로즈드 할지, 그 밖에 플래닝이라든가 또 하나 뭐 또 중요한 이슈들이 동시에 시행하는 프로시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스트로스코피 프로시저 같은 걸 할지 말지 같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 좀 오픈 엣지 HTO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오스테오토미를 어떤 방향으로 칠 것인지, 그리고 포스티리어 TBS 롭이라든가 파텔로 페모랄의 체인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이런 쪽에 중점을 둬서 하나하나 좀 케이스 위주로 가볍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보셨던 표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라테랄 클로즈드 웨지 오스테오토미와 메디알 오픈 웨지 오스테오토미를 이제 비교하는 표인데, 잘 아시다시피 메디알 오픈 웨지 오스테오토미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레스 디맨딩하죠. 하나의 오스테오토미로 할 수가 있고, 그걸 갖고서 이제 벌리면서 파인 튜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트라오피 코렉션이 가능하겠고, 또한 우리가 또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 좀 두려워하는 게 피블라를 갖다가 처리하는 것이죠. 라테랄 쪽을 다루다 보면은 페러니얼 러브 팔지 같은 그런 컴플리케이션이 라테랄 클로즈드 웨지 때 혹시 있을지 몰라서,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메디알 오픈 웨지의 가장 큰 장점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제 픽사티브가 좋지 않을 때는 딜레이 또는 넌유니언 같은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라테랄 클로즈 웨지를 더 했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앵글드 플레이트가 대중화되면서 이런 게 좀 더 시행이 되는 것 같고, 문제는 두 테크닉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요 세 가지 정도가
이제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포스테리어 티비얼 슬롭 체인지가 있는데 라테랄 클로즈드 웨지는 보통 슬롭이 감소되고 메디얼 오픈 웨지는 슬롭이 증가되겠죠. 림 랭스를 볼 때도 라테랄 클로즈 웨지는 비슷하거나 조금 줄어들 수 있고 메디얼 오픈 웨지는 반대쪽에 비해서 확연히 늘어날 수가 있다. 파탈라 포지션에서도 라테랄은 알타가 생기는 반면에 메디알 같은 경우는 바하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이제 차이가 큰 차이들이 되겠고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사실 인디케이션을 잡을 때 과연 클로즈를 할지 라테랄 클로즈를 할지 아니면 메디얼 오픈 웨지 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픈 웨지를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클로즈 웨지를 가끔 하는 경우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쪽이 이렇게 다리가 림랭스가 길다 그러면은 이쪽을 메디얼 오픈 웨지를 하면은 훨씬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클로즈 웨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ACL 인서피션시 같은 때는 뭐 포스테리어 슬롭을 줄여줌으로써 ACL 그래프트에 미치는 텐션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HTO를 시행하고 또는 사이멀테니스하게 ACL을 하면서 클로즈드 웨지 HTO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드문 경우지만 이렇게 AVM 같이 이쪽 본을 제거하거나 해야 될 때도 역시 클로즈드 웨지 같은 걸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메디얼 오픈 웨지 HTO를 여러 가지 이유, 특히 레스 디맨딩 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파인 튜닝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고려할 요소들이 있죠. 우선 그걸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포스테리어 티비얼 슬롭은 일반적으로 메디얼 오픈 웨지라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나토미칼한 쉐입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 메디알에서 완전히 오스테토미에서 라테랄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안테리어 메디알에서 포스테리어 라테랄 쪽으로 오스테토미가 처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현상이 앞쪽이 많이 들려서 생기게 되는 경우가 되겠고 특히 이제 뒤쪽 같은 경우에는 뉴로바스큘러 스트럭처가 있으니까 완전히 처지지 못해서 오히려 그런 게 가중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 그런 포스테리어 슬롭의 체인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포스테리어 오프닝 하이트를 안테리어 오프닝보다는 많이 해야 된다. 약 뭐 7이면 100 정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식으로 포스테리어를 좀 더 열라고 돼 있고 또한 포스테리어 코티코토미를 충분히 해줘야 잘 벌려져서 포스테리어 슬롭이 현저히 증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뭐 잘 알려진 그림이죠. 근데 이런 현상을 갖다 오히려 이용을 해서 리가멘트 인서피션시가 동반된 유니 컴파트먼트 OA에서는 치료 방법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클로징 웨지 HTO 같은 경우에는 슬롭이 줄어들기 때문에 ACL을 할 때 ACL의 그래프트에 상대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적게 갈 것이고 오픈 웨지 같은 경우는 슬롭이 증가되기 때문에 TBR을 앞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만들 수 있어서 PCL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 보면은 이 PCL 인서피션시가 있어서 포스테리어 인스테비티가 있는데 주로 페인을 호소하는 라이트 니 페인이 메인인 바루스 얼라이먼트가 있는 환자가 있다. 그럴 때 이제 HTO를 하면서 프리오피에 비해서 포스테리어 슬롭을 늘려줄 경우에는 인스테비티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하면서 메디얼 컴파트먼트 OA도 동시에 해결을 할 수가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이 수술만으로 PCL 인서피션시가 있는 바루스 OA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텔로 페모랄에 대한 영향을 보면은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 잘 알려지다시피 파텔로 페모랄 하이트가, 그러니까 파텔라 하이트가 오픈 웨지 HTO 후에는 상대적으로 조인트에 가깝게 내리는 파텔라 바하가 생기겠죠. 클로즈 웨지는 반대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단순히 하이트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메디얼 오픈 웨지라면 트래킹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오픈 웨지 하게 되면 파텔로 페모랄 프레셔가 증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죠. 좀 살펴보면은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정도의 예를 들어서 카틸리지가 트로클리아 쪽에서 디누데이션이 있고 있으면은 MRI에서 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파텔라 컴프레션 테스트 등의 양성이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오픈 웨지 HTO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실제 그러고도 사실 큰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없을 수 있는데 약간 파텔라가 낮아진 경우가 있죠. 이렇게 보면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사실은 좀 두고 봐야 되고 클로즈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걸 좀 피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파텔라가 처음부터 조금 낮아 보이는 환자들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디스탈 튜버클 쪽으로 오스테오토미를 치면은 파텔라 하이트의 변화는 생기지 않으면서 오스테오토미를 효과적으로 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또는 뭐 이거는 뭐 예외적인 경우겠지만 이렇게 디포미티가 심한 환자에서 먼저 오스테오토미를 코렉티브 오스테오토미를 치고 뭐 토탈 조인트 같은 걸 고민하면은 사실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각도를 교정한다면은 파텔라 하이트가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디스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탈 튜버클 쪽으로 오스테오토미를 먼저 쳐서 파텔라 하이트를 최대한 유지를 했고 이때 여기다 좀 공그랩해서 이런 식으로 오스테오토미를 쳤었고 유니언을 얻은 다음에 토탈리로 이제 세컨 스테이지로 했던 케이스입니다. 물론 뭐 원 스테이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림랭스도 좀 유지하고 파텔라 하이트도 결국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어서 비교적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하이트 문제뿐이 아니라 그런 파텔로 페모랄 조인트 자체에 이제 카틸리지 스테이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여러 논문들이 있겠지만 몇몇 논문들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파텔로 페모랄 카틸리지 스테이트스에는 비교적 디테리어레이션 시킨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컨센서스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 어떤 때 더 심해지느냐 보면은 교정각이 클수록 아무래도 이제 돌아가는 정도가 많으니까 TTTG가 라테랄로 가는 효과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파텔라 트래킹에 영향을 주고 그것 때문에 파텔라 페모랄 가 올라간다. 그것 때문에 카틸리지가 더 나빠진다. 이런 의견들이 있죠. 그럼 그 카틸리지 나빠진 게 과연 클리니컬하게는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이걸 보면은 좀 컨트로버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조금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는 클리니컬 아웃컴에 별로 영향이 없다. 클리니컬 임팩트는 없다. 이런 논문들이 나온 반면에 또 최근 논문은 비교적 보면은 그 영향이 있더라. 전반적인 그런 페이션트 리포티드 아웃컴도 비교적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파텔로 페모랄도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결국 파텔로 페모랄 조인트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클리니컬 임팩트가 있을 것이냐? 이건 아직까지는 컨트로버시가 있는 것 같고 좀 더 클로즈 볼 필요가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스테오토미 포지션도 역시 그 메디얼 오픈 엣지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보면은 우리 이른바 세이프 존 쪽으로 오스테오토미를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이프 존은 이제 피뷸라 헤드로부터 피뷸라 헤드 이제 서컴프레셜 라인이라고 보이는 이런 라인 쪽으로 치는 게 일반적인데 거기가 이제 보통 캡슐이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컴플리트 오스테오토미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디스플레이스가 적고 힌지 프랙처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시작되는 부위를 이제 메타피지얼 플레어링의 바로 한 1cm 정도 아래에서부터 그 세이프 존을 향해서 가이드핀을 넣고 오스테오토미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피뷸라 하이트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뷸라 하이트가 높으면은 이게 굉장히 위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고정할 때가 적어질 수도 있겠죠. 또 오스테오토미 포지션이 단순히 그런 뭐 피뷸라 하이트뿐이 아니라 과연 어디까지 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라테랄로 충분히 가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너무 안테리어로 치우치거나 뒤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모자르게 갈 경우에는 프랙처가 오히려 유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생기는 게 이제 라테랄 힌지 프랙처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오픈 웨지 HTO 때 주로 이슈가 많이 나오죠. 물론 클로즈드 웨지 때도 생길 수 있지만 거기는 일부러 약간 프랙처를 내 가지고 닫는다면은 라테랄 힌지 프랙처가 타입 1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가서 생기는 현상인데 상대적으로 이건 좀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 후 재활 과정 같은 데서 크게 걱정을 안 하지만 아래로 가는 타입 2나 위로 가는 타입 3 같은 경우에는 언스테이블할 수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히 포스테로 라테럴 쪽 오스테오토미가 부족한 오스테오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되는 일종의 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면은 또 이것도 진단할 때 보면은 많은 연구들에서 최근 나왔지만 플레인 엑스레이 상에서 잘 안 보이던 것이 CT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시던스는 CT에서 보는 게 좀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리헵을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고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들에도 보면 인시던스가 다양한데 거의 50%에 가까운 데서 실제로 CT를 보니까 힌지 프랙처가 있었다 이런 게 있어서 좀 경각심이 필요할 것 같고 여러 요소들이 나왔는데 많은 요소들에서 메디얼 오프닝 갭들이 보통은 이런 힌지 프랙처의 발생에 연관된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정각을 요구할 때는 이 힌지 프랙처의 발생을 항상 유념을 해둬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인트라오피로 뭐 힌지 프랙처가 타입 1이 발생됐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많은 교정각이 있을 때는 저는 이쪽에 뭐 예를 들어서 K와이어 같이 임시로 고정해서 이 트랜슬레이션을 좀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사실 힌지 프랙처를 놓쳤던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보면 타입 2가 실제 포스트오피 CT에서 발견했습니다. 비교적 스크류가 길게 들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추가로 어디셔널하게 픽세이션을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디스플레이스가 생겼죠. 그래서 웨이트 베어링을 뭐 좀 제한을 하서 봐가지고 결국은
유니언은 얻었지만 이렇게 스텝오프가 남은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힌지 프랙처 실제 다른 논문에서 나온 케이스지만 실제 이렇게 인트러뷰로 타입 3 같은 게 발견되면은 이런 캐뉼레이티드 스크류 같은 것으로 고정을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그걸 조금씩 이제 케이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언더 오버 커렉션 같은 경우 사실은 클로즈드나 오픈 다 마찬가지 공이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오버 커렉션 또는 언더 커렉션들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정확한 교정각이 굉장히 그런 임상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실제로 카틸리지 스테이터스보다 오히려 정확한 코렉션이 중요하다는 논문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이렇게 환자가 약간 언더 코렉션 됐을 때 수술 후에도 계속 키싱 리전이 남아 있고 그런 경우에는 한 2년 만에 이렇게 토탈리로 컨버전을 했어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이 오버 코렉션 제 케이스인데 보면은 아마 수술 중에 굉장히 이제 카틸리지 디누레이션이 심해가지고 좀 많이 벌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보내겠다고 후지사 포인트까지 보내려고 그 이상으로 보내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버 코렉션이 돼서 다행히 이제 리가멘트는 괜찮았지만 본이 코렉션이 많다 생각돼서 들어가서 이쪽에 이미 약간 컨설리데이션이 돼서 드릴링을 한 후에 교정각을 줄여서 다시 했던 컴플리케이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넌유니언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오픈 엣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실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힌지 프랙처도 있으면서 플레이트의 위치도 조금 앞쪽으로 많이 갔고 포스테리어 슬롭이 많이 증가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들어가 보니까 넌유니언이 있었고 실제 수술을 하면서는 다시 교정각을 갖다가 좀 충분히 늘려주고 대신에 이제 포스테리어 슬롭을 갖다가 줄여주기 위해서 뒤쪽을 많이 열고 듀얼 플레이트 픽세이션을 해가지고 유니언을 얻었던 거고 포스테리어 슬롭도 어느 정도 줄여줬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베스큘러 인저리 사실 굉장히 겁나는 건데 저희가 이제 포스테리어 라테랄 쪽을 치다가 생길 수가 있다고 리퍼됐던 케이스입니다. 보면은 퍼시스턴트 블러디 디스차지랑 스웰링이 있었고 이게 엔지오그램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안테리어 티비아 아테리 브랜치로 생겼는데 슈도 아니즘이 생겼던 경우고 인터벤션을 통해서 해결을 했던 건데 실제 보면은 아나토미칼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있겠죠. 밑에서 나눠지는 것도 있지만 위에서 나눠지는 경우에는 딱 오스테오토미 사이트에서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서는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러는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어를 쓰는 것도 사실 피뷸라 헤드 쪽으로 가게 되면 소어에게 진동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아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논문들도 있었고 사실 우리가 프로텍션을 하기 위해서 플렉션을 하고선 오스테오토미를 치기도 하는데 물론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최근 나온 논문 보면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충분한 프로텍션을 예를 들어서 호만 리트랙터 같은 걸로 보호를 해줘야지 플렉션만으로는 굉장히 가까워진 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논문들도 있어서 뒤쪽을 충분히 박리를 해서 리트랙터를 통해서 보호를 해줘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는 사실 너브 심텀 하면은 페리니얼 너브 심텀에 관련된 클로즈드 배치 H2로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이 말 그대로 언더 에스티메이티드 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사피너스 너브 심텀인 것 같습니다. 저도 LA에서 많이 경험하는데 거의 반수 이상의 환자에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주행이 이렇기 때문에 오픈 엣지 H2의 오스테오톰에 관련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울트라소노그램으로 보면은 이 주행이 굉장히 다양한데 거의 이 부분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피한 오스테오토미 하는 게 아주 쉽지만은 않은 문제라서 상당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수술하기 전에 환자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대부분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퍼미션 같은 걸 할 때 이 내용을 갖다가 넣어서 퍼미션을 받고 있습니다. 제 테크닉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요런 엑스레이를 기본적으로 근데 아직까지 저는 이제 기립 전장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좀 최근에는 슈파인을 찍는 게 더 좋다는 것도 있지만 요런 것 찍고 스트레스 뷰를 같이 찍어서 스트레스 뷰를 통해서 이제 리가멘트 인스테빌리티를 같이 좀 판단을 해서 타겟 포인트를 잡을 때 좀 생각을 하고 MRI를 같이 찍고 있고 케이스 스페시픽이라고 한 거는 보통은 이제 후지사 포인트를 하지만 카틸리지 상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리가멘트 상태에 대해서 또는 한쪽 다리만 할 때 이런 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민해서 약간 타겟 포인트를 베리에이션을 주고 있습니다. 수술할 때 아스로스코피는 항상 하고 있고 사실 이거는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많겠지만 카틸리지 프로세스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발로트먼트가 있다거나 아주 컨테인드 된 때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티비아 튜버러시티와 포스테리어 마진의 중간 정도의 이렇게
리니어 인시전을 하고 있고 저는 뒤쪽으로 호만을 넣고 MCL은 트랜잭션을 하고 있습니다. 뭐 릴리즈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걸로 알지만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고 좀 많은 교정각을 필요로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패스 바로 위에서 가이드핀을 전 뒤쪽부터 먼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걸 넣고 있는데 뭐 보통 메타피지얼 플레어링이 이 정도라면 그거보다 한 약간 1cm 정도 아래라고 하는데 꼭 거기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패스 바로 이쪽으로 하고 있고 이 정도가 세이프 존을 통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뷸라 하이트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요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라테랄 메스라고 해야겠죠. 이제 그 라테랄 콘다일 쪽을 보고 요거의 한 센터 쪽으로 가게 하는 게 안전하다 이런 의견들도 들었는데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실제로 요걸 더블 체크해서 술장에서 이게 너무 내려가거나 너무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체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처음에는 이제 EPD소를 이용해 가지고 먼저 이렇게 코티칼 본 쪽에 먼저 자국을 내고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실레이팅 소를 쓰고 가능하면 앞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는 뒤쪽으로 하지 않고 한 3분의 2까지만 하고 있고 엑스레이 찍을 때는 이제 익스텐전 해가지고 멈춘 상태에서 하고 있고 플렉션 상태에서 소를 쓰고 있고 3치슬 테크닉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끝까지 파인 튜닝을 완전히 오스테토미 마무리하고 뒤쪽도 치즈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갭을 쓰고 있고 물론 이제 프리오피 각도를 더 좀 중요시 여기지만 인트럽을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로드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실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뒤쪽을 많이 열려고 이렇게 라미나 스프레드를 한 다음에 라미나 스프레드를 넣은 다음에도 같은 각도가 유지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플레이트를 한 다음에 플레이트 AP 라테랄을 체크해서 마치고 마치기 전에 항상 토니켓을 한번 풀어서 혹시 베스큘라 인저리 같은 게 의심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보다 드럭 인젝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오피로는 저는 따로 뉴마틱 컴프레션 디바이스는 이용하고 따로 그 어떤 메디케이션을 이용한 DVT 프로필락시스는 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 비슷하게 할 것 같은데 저는 파셜 웨이트 베어링을 한 4주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고 2주째 CT 이밸루에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1년 정도에는 플레이트를 뽑고 세컨로 가스로스코피를 하는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메디알 오픈 엣지 HTO는 사실 베이직 테크닉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꼭 필요한 니 서저한테는 이센셜하면서도 밸류어블한 테크닉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연하지만 프로퍼 페이션트 셀렉션, 아주 플래닝을 정확하게 하고 섬세한 서지컬 테크닉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 오픈 엣지와 클로즈 엣지의 장단점을 잘 알아서 해야 되겠고 양쪽 테크닉을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메디얼 오픈 엣지 HTO는 오스테오토미 로케이션이 굉장히 정확해야 되니까 유의해야 될 것 같고 슬롭이라든가 파텔라 하이트, 파텔라 페모럴 조인트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수술해야 될 것 같고 말씀드린 여러 컴플리케이션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